반갑습니다. 메디컬 365의 백청식입니다. 약국 거래를 하면서 태약사항의 대부분 양수인들이 많이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적으려고 하지만 저는 태약사항이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협의해서 해드리고요. 하지만 반드시 또 태약사항의 한 가지는 꼭 삽입을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양도인이 태약 조건의 필수사항을 꼭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양도인이 의도한 생각한 권리금에 대한 이해 부분과 양수인이 그냥 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권리금에 대한 이해도가 100%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인이 지인이라든지 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태약상을 깨끗하게 그냥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민법, 그 다음 판례, 조례에 의해서 그냥 상식선에서 이루어주면 된다 생각하고 태약상을 깨끗하게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하고 잔금 때 되니까 양수인이 권리금이 만약에 1억에 계약하고 1억에 계약했을 경우에 양수인이 정산을 하려고 법을 따져보니까 원천 징수세는 양수인이 신고할 의무 대상자고 금액은 양도인이 되는 겁니다. 즉 양수인이 1억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는 8.8% 880만 원을 잔금 때 빼고 양도인한테 지급하는 걸로 법에 정형이 되어 있고 그 880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내에 세무서에 징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이 후배라든지 아니면 기타 제3자가 양수했을 때 880만 원을 안 주고 정산을 하는 겁니다. 그 양도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돈을 줄 주냐? 이 세법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모르시냐고. 이런 경험 한번 있지 않으세요? 그럴 경우에 양도인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법에 의해서 떼야 되고 그러면 양도인은 직접 거래했을 경우에 또 아는 사람이라서 금액도 싸게 줬는데 또 생각지 못하게 세금이 또 원천 징수 빼고 나가니까요. 또 소득세도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중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불편하죠. 억울하죠.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의도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직접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도 태약상에 한 가지는 협의해서 적어 넣어야만 서로가 깨끗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권리 계약을 썼을 경우에 태약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적어보면 그 신고 금액은 1억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럴 때 원천 징수세와 이제 소득세는 양도인이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양도인이 이제 생각하는 바를 좀 더 반영이 되겠죠. 신고 금액은 1억으로 한다. 그리고 원천 징수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조인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인 쪽에서는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서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근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신고 금액은 이제 1억으로 한다. 1억에 계약을 썼으니까요. 양도인의 권리금에 대한 추가 소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원천 징수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 완전히 증가하는 거죠. 법에서는 이제 양도인이 다 소득세와 안전세를 내도록 의무하도록 이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양수인이 부담해야만 이 약국을 양도하겠다. 또는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즉 추가소득 예상된 추가소득과 원천주세를 포함해서 얼마 정도 내가 더 권리금을 현재 권리금이 1억이다. 그러면 신고를 내가 손에 쥐어야 되는 것이 1억이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정상적으로 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면 한 1억 2천 정도의 권리금을 쓰고 1억 2천에 신고 금액을 1억 2천으로 하고 이제 전체적인 2천만 올라가죠. 이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신고 금액은 1억 2천으로 한다. 나머지는 비어 있습니다. 결국은 2천만 원이 업이 되거나 양수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근데 양수인이 부담하면서까지도 합니다. 부담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5년에 대한 5년치로 나눠서 각각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1억이면 5년으로 나누면 각 1년당 2천만 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 주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수익이 30%되나 그러면 30%에 대한 2천만 원 30%니까 600만 원에 대한 1년마다 600만 원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5년이면 3천만 원에 대한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천만 원 했지만 전체적으로 3천만 원 이득 보니까 1천만 원 더 이득이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강하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결하는 거. 네 번째는 이 시에다가 양수인의 증가 플러스 4대 보험 추가 부분에도 양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손에 쥐는 거 알짜배기 다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많이 될까요? 신고 금액은 얼마 한다 이게 한 10% 정도 약간 밑으로 할 것 같은데요. 신고금은 얼마 하고 권리금에 대한 추가 소득세와 운전지세는 양수인 부담한다. 이쪽이 아마 10%보다 좀 높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 두 번째 신고금액하고 원천주세는 양수인 부담한다. 이 부분이 아마 80% 내외로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죠. 그 네 번째는 실은 너무 하지 않냐 4대 보험까지 기분 나빠서 뭐한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시는 저도 봤을 때 좀 4대 보험까지 1년치인데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게 맞죠 양도인이.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약국 매물이 나오면 양도인은 손에 쥐는 금액이고 양수인도 그냥 당연히 세금 신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세법에 알아보니까 이제 의견 차이가 더 나서 뿐이고 그러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걸 미리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좀 깨끗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3억짜리 이제 매물이 내놓으면서 나는 신고를 한다. 그리고 4대 소득세와 원천유수세, 4대 보험까지 다 하니까 한 7천만 원이 더 내가 내게 생겼다. 그래서 나는 신고를 하는데 손에 쥐는 게 3억이니까 3억 7천에 물건을 내놓겠다. 이렇게 내놓는 양도인이 있을까요?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에 딱 한 번 봤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고 높은 금액에 해서 설득해서 하시오. 딱 한 번 봤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근데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3억짜리 매물이 나왔습니다. 양수인이 신고하게 되면 손에 쥐는 금이 3억이니까 뭐 다 비용에 또 7천만 정도 내가 더 주고 세금 신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물건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벌써 7천만 원의 간격이 생기는데 거래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딱 거래되는 시점에서 여기 3억이다. 거래 시점에서 양도인, 양수인 딱 3억에서 이야기하는데 양수인이 그때 신고 당연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묻죠. 그 양도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라든지 금액을 올리겠죠. 그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법대로 살아야지 세금을 누락하려 이렇게 생각하고 내놓은 거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좀 생각했죠. 어떻게 당연히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대부분이 그냥 손에 쥐는 금액을 내는 거죠. 그 사람이 과연 불법을 저지르냐 그 고민을 저는 해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모든 것이 해석이 틀리다는 거죠. 즉 입장 차이가 틀린 거죠. 권리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도인이 세금 신고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 신고는 나중에 생각하고 손에 쥐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세금 마지막에 계약할 단계에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양도인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금 신고를 할 텐데 업에서 할 거냐, 이제 비용이 7천만 원 나오니까 3억 7천 할 거냐, 아니면 당신이 3억 7천만 나중에 낼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양수인이 그거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양수인은, 윤선정 선생님만 내가 부담할게요. 소득세는 당연히 내야 되지 않냐. 서로 이렇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권리금에 대한 신고,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그냥 내가 하겠다, 협상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세금 신고 부분은 이제 만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클로징 되고, 이 클로징이 이제 되는 거는 이제 이 양수인이 이 약국 매물에 어떤 반해야 됩니다. 콩깍지가 끼어갖고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반해야만 이런 조건들을 서로 협의도 하고 수용도 하고 하지. 이 약국의 호가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아. 근데 세금 신고 미리 이야기를 다 해. 답사도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3억이면 그냥 3억 선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보고 최종적으로 양수인이 약국 매물에 대해서 콩깍지에 끼워갖고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때 협의가 돼서 클로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편은 약국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절차와 또 세금 신고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